우리는 평생을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자녀, 좋은 친구, 좋은 직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해지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그 모든 역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나라는 존재와 마주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입니다. 시끌벅적한 세상의 축제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축제가 끝났을 때 텅 빈 무대 위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길을 걸어간 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용기를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지죠. 다가서지도 완전히 멀어지지도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뛰어난 개성을 가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비참한 개성을 가진 사람은 사교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한다. 즉,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재산을 마음껏 누리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며 타인에게 자신을 의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내면의 재산이 조금씩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체온에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덮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 것이죠. 동양의 위대한 스승, 부처의 가르침 역시 같은 곳을 향합니다. 부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향한 갈망. 이 모든 집착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 앞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를 소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자등명 법등명, 이것은 고립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조건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독립선언입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을 밝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릴 걱정 없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되기를 갈망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관계의 가시에 찔려 상처받고 그 무게에 지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관계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었습니다. 청춘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어떻게든 더 많은 섬에 닿으려 애썼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SNS 속 친구 숫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신봉하며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무의미한 대화에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파도를 넘어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섬에 깃발을 꽂았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편히 누일 곳은 없었다는 사실을요. 모임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핸들 위에서 느껴지는 건 즐거운 여운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공허함입니다. 마치 정성껏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듯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채워졌던 충만감은 너무도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 그 관계가 소진시키는 에너지의 양이 더 크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인정과 관심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 세상의 평가라는 외부 동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엔진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행복의 중심이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가꾸어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의식 즉 리추얼을 만드십시오. 의식은 평범한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잠들기 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짧은 명상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은 흩어지기 쉬운 우리의 일상에 닻을 내려줍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안정과 기쁨을 주는 작은 습관을 찾아보세요. 그 의식들이 쌓여 당신의 고독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적인 산책을 떠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을 살찌울 최고의 기회입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책을 꺼내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움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우리 내면을 그 어떤 관계보다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텅 비어있던 내면의 서재가 한 권 한 권 책으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머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걱정, 타인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의 정신은 항상 과부하 상태였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의식을 몸으로 가져올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용한 공원을 맨발로 걸으며 흙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내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몸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수만 가지 번뇌는 잠시 멈춥니다.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 몸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넷째, 의미 있는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혼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솎아내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
만나고 돌아오면 허무함만 남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나의 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단 한두 명의 소중한 인연을 채워 넣으십시오. 양보다 질입니다. 수십 개의 조약돌보다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듯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나로 바로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의 중심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가장 완전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그 고요하고 충만한 여정을 인생철학 채널 마음연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연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